왜 도대체 어떤 단어는 길이가 길고 어떤 단어는 길이가 짧은 걸까? 긴 단어는요, 이 말 자체가 길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황에 따라서 추론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뜻 하나야. 예를 들어서 manipulate. 굉장히 길죠? manipulate. 한글로는 6글자네. 굉장히 길죠? 얘는 그냥 조작하다야. 누가 언제 어디서 말을 해도 얘는 그냥 조작하다로 해석하시면 다 돼요. 그런데 짧은 단어는요. have, get, make, be. 말이 짧다 보니까 여기저기 상황에 따라서 추론을 많이 해야 돼요. 사전에 보면은 그래갖고 뜻이 이 짧은 단어에 막 10개, 20개씩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해석을 매번 달리 해야 여러분들 속이 후련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걸 다 외워야 될까요? 아인슈타인도 그런 짓은 못해요. 그 핵심적인 의미는 거의 하나 혹은 2개, 진짜 많으면 3개 정도? 그러니까 그 1-2개 정도 외우고 그거를 다양한 그 상황에 맞춰서 추론을 자꾸 해가지고 응용력을 키우면 그만인 거죠. 이 문제는 이 사전에 나와 있는 이 뜻들 중에서 어떤 놈으로 내가 골라 잡아갖고 걔를 외우느냐, 이게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어떤 것도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제가 굳이 그 have라는 동사의 핵심 의미가 하나가 되어서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전에 안 나오니까. have는 하나가 돼서 함께 존재한다.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범 강사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have란 동사에 대해서 의문을 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그래, 그냥 가지고 있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3% 정도 계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싫어요 비율을 봤을 때 3%가 그렇게 싫어요를 누르셨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살 만큼 산 사람인데 쓸데없는 짓 하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 3%에 해당하는 분들은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이해 못해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I have a pen. 그러면은요, 나는 펜을 하나 가지고 있다? 나는 펜이 하나 있다? 2가지로 해석이 다 되니까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면 되겠네. 별거 아니네. 둘 다 되는데 뭐하러 둘 다 외워. 그냥 하나는 버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로만 알면 되지 뭐. 근데 이 바보 같은 강사는 뭔 개소리를 10분도 넘게 저렇게 떠들고 있어.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정답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진짜 I have a pen. 그 펜이 내 거예요? 아니,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묻잖아요. 내 거냐고.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그분들은 자기가 말을 해놓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 I have a pen. 이 문장에서요, 이 펜은 내 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내 거가 아니란 얘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소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I have a pen 하고 I have a sister, 이 2문장을 따로 2가지로 다 외워야 돼. 나는 펜을 가지고 있다. 나는 누나를 가지고 있다. 누나는 가지고 있다가 아니네. 난 누나가 하나 있어요. 있다와 가지고 있다, 이 2가지 뜻으로 다 외워야 되는구나. 근데 문제는요, 다음 같은 문장에서 또 외워야 돼요. I had my sister stay with me for a while. 이때는 가지고 있다도 아니고 있다도 아닌 거야. 뭐지? 하고 사전을 봤더니 나는 우리 누나가 잠시 동안 나와 함께 머물도록 했습니다, 이거야. have에 했다란 뜻이 또 있어요? 이것도 외워야 되나? 이제 3개로 늘었죠, 그죠? 사전이나 또는 다른 영어 선생님들은 이거 사역동사니까 이번엔 시켰다라고 외우라고 하잖아. 이게 왜 시켰다예요? 시켰다는 make죠. I made my sister stay with me for a while. 누나, 나랑 같이 머물러. 어디 가지 말고. 이때 헤드는 뭐예요? 하나가 돼서 함께 존재한다고. 나랑 잠깐 누나가 머물도록 그냥 누나와 내가 하나가 되어 옆에 있게 한 거예요. 누나를 소유한 거예요? 그냥 누나가 존재하는 거예요? 누나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누나가 옆에 있는 거야. 나와 하나가 돼서 존재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거를 매번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뜻을 다르게 외우려고 자꾸 시도를 하시거든.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또 뭔지 아세요? 암기도 또 잘 못해. 이 have는 10개, 20개의 상황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나올 때마다 이런 분들은 그 뜻을 하나하나씩 외워야 되는 거야. 집어치우는 거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I have never been to Europe. 나는 유럽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때 have는 현재 완료 경험을 나타내는 조동사 have다. 뭐 맞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have를 잘 보세요. I have. 나는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거예요. 뭐랑? never been. 있어 본 적이 없는 거랑 been to Europe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유럽에 있었던 과거가 현재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never 했으니까. 가본 경험이 없다. We have to leave for the airport at 6 a.m. tomorrow. 내일 아침 6시에 공항으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뭐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뭐 외우기 어렵지 않으니까 좋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하고 to leave,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아침 6시에 떠나야 돼. 그 상태가 우리와 함께 지금 존재한다란 말이야. 우리가 앞으로 떠나는 걸 가질 거예요? 공항으로 떠나는 게 지금 있다란 얘기예요? 앞으로 떠나라고 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건 또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로 또 외워. I have never been 있어 본 적이 없다로 외우고. I will have my assistant call you later. 우리 비서 보고 좀 이따 전화하라고 할게요. 이런 말이거든요. 비서가 마음에 들어요? 비서를 갖고 싶어요? 어림없는 소리. 아니면 난 비서가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앞으로 좀 있다가 전화를 하게 될 비서가 지금 나와 함께 있을 거라는 거잖아요. 오피스 안에 있겠지. 같은 회사 안에. I need to have my car repaired. 나는 내 자동차를 수리할 필요가 있어 이런 말인데 I need to have? 난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미 내 자동차인데 뭘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차잖아. 또 뭐예요 이거? 시키다로 해석할 거예요? 이상하잖아. repair 당할 자동차와 내가 지금 같이 있다는 얘기잖아. 나와 하나가 돼서 있잖아. 골치 아픈 거잖아. Let's have lunch together. 우리 같이 점심 먹읍시다. 점심 식사를 가져서 참 좋겠다. have lunch. 가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점심 식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런치는요. 밥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밥이 아니야. 점심 식사 자리. 점심 식사라는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제가 또 말하면 또 런치는 식사 자리, 추상적인 의미 이러고 외우려고 또 시도하시는 분들. 식사 자리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이 존재하자. 식사 자리를 함께 하자. 그런 내용이죠. She had her wallet stolen on the bus. 그녀는 버스에서 지갑을 도둑 맞았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때 had는 도대체 뭐야? She had. 그녀는 갖고 있었어요? 그녀의 월렛을요? 아니에요. 도둑 맞은 거야. 뭘 갖고 있어? 아니면 그녀의 지갑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둑 맞았다니까. 그녀가 버스에서 누가 훔쳐간 그 지갑이라는 그 상황과 하나가 되어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버스에서 도둑 맞은 지갑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또는 버스에서 도둑 맞은 지갑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말로 예쁘게 해석을 하자면 그녀는 버스에서 지갑을 도둑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영어적인 마인드에서는 she had. 그녀는 어떤 상황과 같이 있는 거야. her wallet. 그녀의 지갑과 하나가 돼서 같이 있어요. 근데 그 지갑이 어떤 지갑이에요? 도둑 맞은 지갑이야. 도둑 맞은 지갑일지라도 그녀의 상황에 하나가 되어 존재할 수 있죠. 손에 들고 있어야만 그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훔쳐간 지갑도 지금 나의 상황과 하나가 되어 있잖아요. They are going to have a baby next spring. 내년 봄이면은 걔네들은 이제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애가 부모 소유입니까? 갖게 되게? 아이를 갖는다는 걸 소유로 알면 큰일 나요. We are having some friends over for dinner tonight. 우리 오늘 밤에 저녁 식사 자리에 친구들을 좀 초대할 거야. 또 해보는 또 초대하다로 외울 거예요. 친구들을 갖고 있어요. 뭐 친구들 뭐 꼬셔가지고 가둬갖고 노예로 삼으려고요. We are having some friends. 우리와 친구들이 하나가 될 거래잖아요. For dinner tonight. 저녁 식사를 이유로 친구들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존재하는 거죠. 그 공간 안에.
그 이미지를 그냥 have로 표현한다.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다양한 예문 속에서 한국말로 이걸 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고 그러면 말이 길어지고 그걸 다 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전을 쭉 읽으시면서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원어민들이 이 단어를 쓰면서 어떤 심상을 가졌길래 이렇게 다양하게 추론이 되는 걸까? 그거를 찾는 노력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뭐 또 열심히 해드릴게요. 하실 수 있는 분은 스스로 하시면 또 좋고요. 자, have에 대해서 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도 이 3%는 안 될 거야, 영원히. 근데 뭐 소규의 경읽기죠, 뭐. 소는 무슨 소가 무슨 죄야. 소에 대한 모욕이지. 소도 알아들을 걸 아마.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바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요. 많은 한국인 분들이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순간 잠깐 이렇게 멈칫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헷갈리거든. 이런 부분에서 그렇죠. I lost my wallet. I have lost my wallet. I studied English for 5 years in high school.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Mom, I ate dinner at 5 p.m. Mom, I have eaten dinner already. I finished the work an hour ago. I have finished my work. 네, 맞습니다. 현재 완료하고 과거 시제 문제예요.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떠어떠한 거다. 과거 시제는 또 어떠어떠하다. 이렇게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 이게 우리한테 잘 안 와닿거든. 그래서 제가 오늘 확실하게 진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평생 이제 현재 완료 과거 시제 이거는 끝난 거야.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구독, 좋아요. 네? 이 현재 완료하고 과거 시제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시제인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틀리게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제가 딱 정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짜. 과거 시제는요, 과거 하나만 얘기해요. 하나만. 그래서 한 단어로 표현이 되죠. 반면에 현재 완료는요, 과거하고 현재를 이 두 가지를 딱 한 방에 한마디로 표현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have pp 단어도 두 개로 돼 있잖아. 두 가지 정보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랑 현재를.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은요.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꼭 물어봐야 돼. 그래서 지금은 어떤데? 꼭 물어봐야 돼. 지금은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근데 과거하고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하는 현재 완료에서는요. 현재 완료를 누군가가 사용을 하면 그거는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재 어떠한지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추론해서 캐치를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자, 정리하면은요. 과거 시제는 과거 하나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다. 현재 완료는 과거와 현재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 단어다. 이렇게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언제 봤다고 믿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다양한 예문을 보면서 이게 사실인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안녕 하고 딱 만났는데 나 지갑 잃어버렸어. 이때는 아 진짜? 어디다가 놔뒀길래 야 근데 여긴 어떻게 왔어? 다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나와가지고 계산대 앞에 가서 섰는데 상대방이요. 나 지갑 잃어버렸어. 그럼 뭐라고 반응을 하실 거예요? 어쩌자는 거지? 그래서 뭐 지갑 잃어버린 건 분명히 과거에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겠지. 뭐 5분 전이든 뭐 10분 전이든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나 지금 지갑이 없어서 돈을 못 내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지.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나 지갑 잃어버렸어라는 이 말이요. 영어로는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 I lost my wallet on my way here.
과거 시제를 쓴 I lost my wallet이란 말은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다시 찾았을 수도 있고 지금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사람의 상태를 내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Oh, that's too bad. How did you even get here? 너 여기 도대체 어떻게 온 거야 그러면? Oh, actually, I found it. I left it in a taxi, and the driver was super kind and brought it back to me. 이런 말이 태연하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아, 잃어버렸는데 지갑 있어. 모르는 거야. 이 말만 들어선. 근데 I have lost my wallet. I have lost my wallet. 이 말은요. 현재 완료로 표현을 했으니까 과거와 현재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 그랬죠. 잃어버린 건 과거에 잃어버렸어. 근데 지금 어떻다는 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So I can't pay for it now. 그래서 돈이 없어. 나 돈 못 내. 이걸 다 포함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래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이거를 우리가 추론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되셨죠? 나 5년 동안 영어 공부했어. 이 말인데요. 이것도요. 과거 시제로 쓸 때하고 현재 완료로 쓸 때하고 전혀 의미가 달라져요. I studied English for 5 years in high school. 나 고등학교 다닐 때 5년이나 공부를 했어. 뻥이네. 고등학교는 3년인데. 아무튼 나 고등학교 때 5년 동안 영어 공부했습니다. 이 말인데요. 이때는 I studied라고 했잖아. 과거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단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영어를 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5년이나 했는데도 난 여전히 못해. 이런 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뭐 알 수가 없다고. But I found I had no talent for languages whatsoever. 나는 언어에는 내가 젬병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 그래서 그만뒀어. 혹은 That's why I'm good at English now. 5년간 과거에 공부를 했으니까 지금은 나 영어 막 날라다녀. 이런 말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과거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완료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이 문장은 뭐예요? 공부한 건 과거에 한 거죠. 근데 현재 어떻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뒤에는요. 그래서요. That's why I'm super confident in my English. 그래서 나 자신 있어. 나 영어 잘해. 지금 잘해라는 말도 포함할 수가 있고요. 또는 And it has been a truly rewarding experience. 지금 어떻단 말이에요? rewarding, 야 가치 있는, 보상이 있는 그런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정말 중요한 경험이었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뿌듯하단 말이지. 지금. And now I'm completely burnt out. 이런 말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마디로 TV랑 같이 5년간 공부했는데 지금 나 completely burned out 됐어. 나 이제 너무 힘들어. 지쳐버렸어. 이런 말이 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전에 단순히 공부했다는 사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다. 영어를 잘해. 또는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또는 야 뿌듯해. 이런 말까지 같이 내포할 수 있는 게 바로 have studied이기 때문에 자신이 있단 말인지 또 지쳐버렸단 말인지 이 말에서는 여러분들이 추론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 밥 먹었어 이런 말 있죠. 이것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I ate dinn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I have eaten dinner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Mom, I ate dinner at 5 p.m. I ate dinner라는 말은 뭐예요? 과거에 밥을 먹었거든? 근데 지금 배가 부를 수도 있고요. 배고플 수도 있어. 또 먹어야 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야. 그냥 과거에 7시에 그냥 먹었다는 얘기만 한 거야. 지금은 몰라요. 그래서 뒤에는 But now I feel hungry again. You've got some leftover pizza, right? 나 근데 아직도 배가 고프네. 피자 좀 남은 거 좀 있지? 이런 말이 따라올 수 있다. 근데 이거를 현재 완료로 해서요. Mom, I have eaten dinner already. 이렇게 현재 완료로 표현하면은 뭐예요? 먹기는 과거에 먹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So I'm full now. 지금 배불러. 안 먹어도 돼. 안 먹을래. 이런 말까지 같이 하고 있단 말이지. 과거에 밥을 먹은 것 때문에 지금 배가 부르단 말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현재 완료에서는 추론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갖고 I have eaten dinner in Paris. 내가 밥을 먹긴 먹었어. 어디에서? 파리에서. 과거에 파리에서 밥을 먹은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단 얘기예요? 배부르단 얘기는 좀 이상하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은 뿌듯하단 말이야. 멋진 경험이었어. 부럽지? 지금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거를 추론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 중에서 헷갈리는 거, 나 일 다 끝냈어. 이런 말 있죠. 과거 시제로 하면은요, I finished the work an hour ago. 1시간 전에 나 일을 끝냈어. 과거만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는 몰라.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But my boss wants me to do some other task for him now. How miserable my life is. 야, 근데 우리 사장이 나 다른 일을 하라 그러네. 내 인생 정말 불쌍하지 않냐? 아니, 1시간 전에 일을 끝냈으면 이제 퇴근해야 될 것 같잖아. 그런데도 현재는 이 말과 전혀 다른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재 완료로 써가지고요. I have finished my work. I have finished my work. 이 얘기를 하면은요. 과거에 끝낸 건 끝낸 거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현재. I'm free now, you losers. Wow, I can go home. 이런 상황이 추론이 되죠. 그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다고. 과거의 일을 끝내서 지금 나 자유로워라는 말까지 두 가지 정보를 같이 제공하고 있다. 하나 더 볼게요. 나 그 책 읽었어. 영어로는요. 두 가지로 나와요. 과거 시제는 I read that book. 또는 현재 완료로 I have read that book. I read that book last week. I read that book 하면은요. 나는 그 책을 과거의 어떤 시점에 읽었단 말이야. 지금은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또 읽고 있을지도 몰라. 그래서 But I can't remember anything about it now.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네. 이런 말이 뒤에 따라올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지는 따로 더 얘기를 해줘야 돼. 근데 현재 완료에서 I have read that book. 읽기는 과거에 읽었죠.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 다 알아. 또는 그때 그만 읽으라 그래. 나 다 읽었다니까. 또는 좋은 경험이었어. 그런 현재에 관한 정보들도 포함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I have read that book 그 다음에는요. So feel free to ask me anything about it. 뭐든 물어보세요. 그 책에 관해서. 나 다 알고 있으니까. 또는 So don't tell me to read it anymore. 더 읽으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다 읽었어요. 거기까지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밌는 게 나 결혼했어 이런 말 있죠. 이것도요. 상황에 따라서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다르거든요. 나 결혼했어 그랬을 때 그래요? 언제요? 나 몰랐네. 왜 좀 초대 좀 하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 결혼했어. 나 좀 이제 그만 놔줘. 나 결혼했잖아. 이 두 가지 상황이 전혀 다르죠. 첫 번째 건 뭐예요? 그냥 과거에 언젠가 결혼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뿐이야. I got married in 2020. 2020년도에 나 결혼했어요. 단순히 과거의 사실 얘기한 거죠. 근데 지금은 But I got divorced 2 years later. 2년 지나갖고 나 이혼했어요. 이런 말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죠. 근데 현재 완료로 써가지고요. I have gotten married. 이 얘기는 뭐예요? 과거에 결혼을 해서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So let go of your feelings for me, please. You're gonna find the right one soon. 야, 나 좀 이제 놔줘. 너도 좋은 사람 찾을 거야. 이 말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야, 나 결혼했다. 조심해라. 그리고 마지막 예문은요. 이런 거는 사실은 구분이 좀 쉬워요. 작년에 제주도 갔었어. 나 제주도 가본 적이 있어. 이렇게 우리말에서도 구분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영어로 여러분들이 표현하실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I went to Jeju Island last year. 이거는 이제 나 작년에 그냥 제주도 갔었다는 얘기예요. 올해 또 간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I have been to Jeju Island. 과거에 간 사실 때문에 현재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본 경험 있어. 나 제주도에 좀 알아. 또 뭐 지금 이제 안 가봐도 돼. 나 가본 경험 있는데 뭘 또 가. 이런 말도 같이 하고 있거든. 상황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하고 싶다. 그럼 두 글자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have pp죠. 과거와 현재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어떻다는 그게 주제죠. 사실. 과거 시제는 뭐예요? 과거 하나만 얘기하기 때문에 단어 하나짜리고요. 과거만 얘기하기 때문에 현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를 주고 있지 않다. 이렇게 딱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끝! The bus comes here. Here the bus comes. Here comes the bus. 요 세 문장 중에서 어느 문장이 맞고 어느 문장 틀릴까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봉 강사입니다.
구독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Here comes the bus. 이런 문장에서 이거 도치를 꼭 해야 되나요? 이거를 그냥 Here the bus comes 또는 The bus comes here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세 문장 다 가능합니다. 틀린 문장은 없어요. 그래도 이제 순서를 좀 따져보면 이제 Here comes the bus 이 3번 문장이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요. 2등은 The bus comes here. 그 다음에 3등은 Here the bus comes 요건데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도치라는 거는요 장소를 나타내는 말 있죠. Here, there 그 다음에 뭐 in a far and deep forest 저 멀고도 깊은 숲속에 이런 말 이런 전치사구도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잖아요. 이런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가 문장의 맨 앞에 오면은요 도치가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동사랑 주어랑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3번 문장 Here comes the bus에서 here라는 부사가 앞에 왔으니까 주어 동사 the bus comes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문장이 3번이죠. 반면에 1번 문장은 완벽한 정치죠.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the bus comes 어디로? 부사구가 here 맨 끝에 왔죠. 그 다음에 2번은 부사를 맨 앞으로 당긴 거예요. Here the bus comes 이것도 뭐 얼마든지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 아니에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도치가 된 거는 이 3번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도치는 도대체 왜 하나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 도치라는 거는 첫 번째 장소를 맨 앞에 썼으니까 그 장소를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거예요. 영어는 중요한 말을 앞에 쓰니까 Here comes the bus에서 here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here를 먼저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도치를 한 거다. 두 번째 이유는요. 주어가 길어서 그래요. 영어는 긴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주어를 뒤로 보내고 도치를 하는 거다. 게다가 이 도치가 주로 일어나는 동사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come, 오다. 그 다음에 go, 가다. 그 다음에 stand, 서 있다. 그 다음에 lie, 눕다. 뭐 비동사, 있다. 이런 동사들일 때 주로 도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 동사들 특징을 잘 보세요. come, go, stand, lie. 이거는요. 완전자 동사라 그래요. 즉 뭐냐면 보어나 목적어가 필요 없이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 동사가 완성이 돼버려요. He came, he goes, I stand, I lie 이런 거 있잖아요. 뒤에 보어나 목적어 없이 이것만으로도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사 부분도 가장 짧은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make란 동사가 오면 뒤에 목적어가 와야 되잖아요. make a house, 뭐 make money 이런 식으로 그 동사가 두 단어야. 근데 come, go, stand, lie 이런 것들은 그냥 이 단어 하나로 한 단어짜리로 동사부가 완성이 돼 버려요. 굉장히 짧단 말이죠. 그러니까 긴 주어보다 이 동사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Here comes the bus. 이 문장에서 한번 보세요. 맨 앞에 부사도 한 단어죠. comes 동사도 한 단어예요. 동사가 comes 요걸로 끝나요, 그냥. 그 다음에 주어만 the bus로 두 단어짜리예요. 길죠. 주어가 the bus라는 두 단어짜리가 부사한테도 밀리고 동사 come한테도 밀려서 맨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 거다. 주어가 길면은 주어가 자꾸 뒤로 밀리는데 그런데 동사도 짧아. 그러니까 주어가 맨 뒤로 밀리는 거죠. 영어는 정말 긴 거 너무 싫어해요. 아무튼 이렇게 도치라는 게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 부사를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쓰다 보니 두 번째, 주어가 길어서 이런 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도치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의 수가 있죠.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이런 건 외우라고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주어가 대명사, he, I, you, we 이런 거일 때는 도치가 일어날 일이 없다란 말이에요. 왜요? 대명사는요, 가장 짧은 명사예요. 무조건 한 단어짜리죠. I, you, we, they, he, she, it 다 한 단어짜리야. 도치가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주어가 길어야 일어나는데 주어가 대명사면 한 단어짜리니까 무적이에요. 난 길지도 않은데 왜 나를 뒤로 보내려고 그래? 난 절대 뒤로 못 가. 그래서 here he comes 해야지. 또는 he comes here까지는 되지만 here comes he 이렇게 쓸 수 없다란 말이야.
부사 here도 한 단어, come 동사도 한 단어, he도 주어도 한 단어. 그러면 주어가 꿀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치를 시킬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요. 도치라는 거 이거 꼭 해야 돼요, 선생님. 안 하면 안 되나요? 하지 마세요. 하기 싫으면. 도치를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근데 도치를 하게 되는 경우와 도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의미의 뉘앙스 차이가 조금 있어요. 당연히 그런 의도가 있으니까 일부러 도치를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그 의도에 따라서 의미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돌아가서 1번 문장 The bus comes here 이 문장 있죠. 이 문장은 가장 일반적이죠. 영어는 주어 동사 뭐가 어쨌다고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The bus comes라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어디에 오는데 그래서 here 부사를 맨 뒤에 썼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아주 기본적인 문형이죠. 이 문장에서는 here가 맨 뒤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here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니에요. 버스가 온다라는 사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버스 여기 쓰는데요. 원래 여기가 그 버스 정류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그 버스 오면 타고 가시라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중립적인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Does the bus come here? 아, 그 버스 여기 서나요? 여기 오나요? 라고 질문을 하잖아요. Yes, the bus comes here every 10 minutes. 맞아요. 10분마다 여기 버스 여기 와요. You can wait here. 원래 버스가 여기에 온다. 그런 팩트를 전달하는 문장,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ere the bus comes. 이 문장도 한번 보세요. 이 문장도 the bus comes는 주어 동사 순으로 정치가 되어 있죠. 정치라는 건 도치의 반대말이에요. 주어 동사 순으로 원래 기본으로 와 있단 말이야. 근데 부사인 here를 앞에다가 썼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장소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서 앞에 쓴 것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틀린 건 하나도 없는데요. 사실은 다른 1번이나 3번에 비해서 쓰이는 빈도는 좀 적은 편이긴 하죠.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의미상으로는 the bus comes here랑 차이가 없어요. 버스가 여기 버스가 와요. 여기서 기다리시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3번 같은 경우가 이제 도치가 일어난 거죠. Here comes the bus. 이 문장은요, 우리말로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에요. 여기서 버스 와요. 이런 말이 아니라, 버스 온다! 이거 있죠. 경상도 사투리 이거죠. 여오네! 이거죠. 여온다야. 버스가 막 도착하고 있는 장면에서, 여오네! 이거 완전 다른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느냐면 here comes가 먼저 와서 여기에 장소, 그 다음에 온다, 동작, 벌어지고 있는 사건 이걸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생생하게 Here comes the bus. We almost missed it. 야, 여기 버스 온다 야. 우리 거의 놓칠 뻔했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야. 이런 비슷한 예문으로요. There goes my last dollar. 이런 말이 있어요. 저기 내 마지막 1달러가 사라지는구나. 도박에서 마지막 1달러를 잃은 모양이죠. 저기 간다. 아이고 저 가네. 아이고 저 간다야. 아이고. 뭐가 my last dollar. 3단어짜리 긴 주어니까 맨 뒤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느낌 팍 오죠? My last dollar goes there. 이건 완전 다른 말이에요. 내 마지막 돈은 원래 절로 가는 거야. 원래 절로 가게 돼 있어. 저기가 뭐 은행이든지 뭐 아무튼 그런 규칙이나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라고. 근데 there goes my last dollar 이거는 아이고 저 가네 저. 아이고 저 가네. 자, 정리하면은요. 1번부터 the bus comes here. 요거는요. 여기가 바로 그 버스가 오는 정류장입니다. 그 버스는 여기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말이고요. Here the bus comes. 요거는요. 여기 그 버스가 옵니다. 이런 말인데 사실은 이 말보다는 the bus comes here를 더 많이 쓰겠죠.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here comes the bus. 요건 도치가 된 거죠. 요거는 뭐예요? 여오네. 요거예요. 야 버스 온다야. 버스 온다야. 요 개념을 가지고요. 다른 도치 문장들을 쭉 살펴보시면 아마 그 느낌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뒤에다가 추가로 더 넣어 드릴게요. Here goes our favorite cat, Scarlet. Here goes our favorite cat, Scarlet. Behind the curtain hid a small child. Behind the curtain hid a small child. Near the big green tree sat a friendly old lady.
Near the big green tree sat a friendly old lady. Under the warm, soft blanket slept the tired little girl. Under the warm, soft blanket slept the tired little girl. In a far and deep forest lived a small, cute red fox. In a far and deep forest lived a small, cute red fox.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훌륭한 도치 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이. 제가요 20년 넘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진짜 이해가 안 되고 이거는 진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문법 파트가 있거든요. 진짜 눈꽃만큼도 이해가 안 되는 터무니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투부정사죠. 투부정사는 아직은 아닌데 딱 보니까 이제 뭐 할 것 같은 상태. 아직은 아닌데 할 것 같은 상태. 그거를 이제 투부정사로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많이 보이는 게 ing형이에요. ing가 붙으면 무조건 지금 막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거든. 이건 이미 하고 있잖아요. 투부정사는 아직 움직이고 있지는 않은데 움직일 것 같은 상태. ing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중인 거죠. 요 느낌인 건 뭐 다 아실 텐데 문제는요. 투부정사나 ing가요 하는 역할이 사실 똑같거든요. 문법적으로. 그런데 투부정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래가지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되어 있어요. 아, 투부정사가 명사로 쓰이는구나, 부사로 쓰이는구나, 형용사로 쓰이는구나. 너무 쉽잖아. 그런데 ing는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름이 동명사, 현재 분사, 현재 분사구, 진행형 막 이렇게 쓰이는 거다. 더 혼란스럽잖아. 사실은요, ing도 ing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하는 게 훨씬 간단하고 편해요. 투부정사랑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이해하기도 쉽고 이걸 근데 굳이 동명사, 현재 분사, participle, gerund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ing를 동명사 뭐 분사 이렇게 부르는 데는 역사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또 이유는 있겠죠. 뭐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만든 거니까. 근데 그리고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요? ing를 동명사로 부르거나 뭐 분사구로 부르거나 진행형으로 부르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논리 그대로라고 하면 그것도 똑같이 투부정사도 그렇게 붙였어야지. 어느 하나 쪽으로 일관적으로 좀 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투부정사의 명사, 부사, 형용사적 용법처럼 ing의 형용사, 부사,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는 게 훨씬 낫다. 이거를 아직까지도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발 이런 건 좀 바꿔서 냅시다. 다음에 뭐 교과서를 쓰시는 분들 그냥 ing의 명사적, 형용사,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ing를 이렇게 복잡하게 동명사, 분사, 진행형 이렇게 일관성 없이 부르는 거는 진짜 뻘짓이거든. 그래서 이건 좀 폐지하는 게 좋아요. 이런 명칭은. 근데 뭐 여러분들이 저를 뭐 뭘 믿고 저를 믿겠어요? 그래서 제가 증거를 지금 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투부정사나 ing나 명사적 역할을 해요. 문장 내에서 명사가 하는 일,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등등 그럼 명사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죠. 예를 들어서 To learn new things is exciting. 새로운 걸 배우는 거는 아주 흥미진진해요. 주어 역할 하죠. To learn 부분이요. 명사적 용법으로 하는 거예요. 주어 역할 하니까. Learning new things is exciting. 이것도 똑같잖아. 주어 역할 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ing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면 얼마나 편해. To learn도 그렇고 ing도 그렇고. 근데 이거를 동명사라고 부른단 말이야. learning을. 왜요? 왜? 동명사란 말이 그렇게 가치 있는 말이에요? 우리 골치를 썩일 만큼? 그 다음에 I started to travel the world. To travel이 started의 목적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명사가 돼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이렇게 부르잖아. 똑같아요. I started 뭐를 시작했어요? traveling. 목적으로 뭐가 왔어? ing가 왔잖아. 이거를 ing의 명사적 용법 이러면 너무 쉽잖아. 위에 거랑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근데 이걸 뭐라 불러요? 동명사라고 불러. 일관성이 있어야지. 형용사적 용법도 한번 볼까요?
I have a friend. 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친구? To work. 앞으로 같이 일할 것 같은 친구예요. For my business를 위해서. 앞으로 일할 친구죠. 앞에 있는 명사 friend를 꾸며주니까 이때 투부정사를 뭐라고 불러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러면 똑같이 I have a friend인데 어떤 친구? Working for my business.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중인 친구. 그럼 ing가 지금 명사 friend 뒤에서 수식하는 거 맞잖아. 그러면 ing의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부르면 그만이잖아요. 뭐 문제가 있나?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근데 얘는 현재 분사라고 꼭 부르잖아요. 왜 이러냐고 도대체. 부사적 용법도 한번 볼게요. I was happy. 나 행복했어. 왜? To see him again. 나는 그를 다시 보게 돼서 행복했어. 그를 다시 보게 된 그 원인 때문에 행복했다. 그래서 감정의 원인. 이것도 부사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데요. Feeling tired. 피곤하게 느꼈기 때문에 피곤하게 느껴서 피곤해서 왜? 이유잖아. 이유도 부사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ing의 부사적 용법이라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이거를 분사구만.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투부정사와 ing는요. 의미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사용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명사적 역할, 부사적 역할, 형용사적 역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둘 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 ing의 명사적, 형용사, 부사적 용법 이렇게 하자 말. 제발 좀 바꾸자고. 여기에 뭐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진짜 모르겠거든. 내가 20년간 고민했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 그러니까 혹시나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은 알려주세요. 저한테. 제가 검토해보고 제가 잘못 생각했으면 바꿀게요. 제 주장을. 근데 저는 좀 제발 교과서나 이런 데서 이거 좀 없앴으면 좋겠다. 바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미국 교과서나 미국 문법책을 봐도요. 이런 얘기가 없어. 그냥 걔네들도 gerund라고 그러고요. 동명사. 그다음에 분사 participle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뻘짓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저는 굉장히 분노합니다. 화가 나요. 이런 걸 보면. 왜 쓸데없이 이러는지. 물론 이 ing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성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ing형과 투부정사는요.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투부정사는 단어가 두 개예요. 그 다음에 ing형은 하나죠. 거기서 생기는 문제예요. 뭐냐?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만 온다. 그 원칙이 그렇죠. 전치사 뒤에 투부정사가 못 온단 말이야. 왜 못 와요? 두 단어짜리니까. 하나짜리가 와야 돼. 물론 거기다가 이렇게 하이폰을 치고 싶은 욕망이 막 생겨요. 그리고 막 우기는 거야. 저 한 단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I am good. 나 잘해요. 뭘 잘해요? At drawing 그러죠. at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한 단어가 와야 돼. 거기다가 투부정사를 쓰면 이제 좀 껄쩍지근한 거야. 왜냐하면 to와 at이 둘 다 전치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저분해 보여. 그래서 아마 at 다음에는 이렇게 drawing이라는 ing만 오고 이거는 이제 명사적 용법이죠.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명사잖아. 그래서 얘는 drawing, 요거는 ing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부르면 된단 말이야. 뭐가 문제야? I'm looking forward to 이런 수거 있죠. 학수고대하고 있으면 목을 쭉 뽑아갖고 저 멀리 보는 거야. 저 앞을 보는 거예요. 어디 쪽으로? to. 이때 to는요. 투부정사가 아니야. 이건 전치사예요. 방향을 나타낸다고. 그 전치사 to니까 뒤에는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그래서 명사적 용법 seeing으로 온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만일에 투부정사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I'm looking forward to see him. 침 튀잖아. to. 지저분하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쓰지 않는 게 편하기 때문에 ing만 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투부정사하고 ing의 차이 나는 점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투부정사는 단어가 두 개짜리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한 단어짜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한 단어짜리만 할 수 있는 역할. 뭐냐면 명사를 앞에서 꾸며줄 때 명사를 꾸며주려고 그러면은 짧아야 돼. beautiful thing, wonderful event 이렇게 앞에 형용사가 한 단어짜리가 오잖아. 마찬가지로 I have surprising news 이런 것처럼 surprising 한 단어짜리죠. 그래서 뉴스를 꾸며주기에 부담이 없어. 짧으니까. 길면 뒤로 가야 되거든.
짧으니까. 그래서 surprising news란 말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to surprise란 to 보정사를 이 자리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I have to surprise news. 이건 안 되는 거야. 지저분해. I have to 그러면은 일단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잖아. 해야 된다는 거야. 뭘 해요? 놀래켜야 된대. I have to surprise. 뭘 놀래켜요? 뉴스를요. 오해 소지도 생기고 하면 지저분해져요. 그게 큰 차이죠. 자, 그래서 이 투부정사 ing는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이거 두 단어짜리이기 때문에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 투부정사가. 그 차이 하나밖에 없어. 나머진 문법적인 역할은 똑같아요. 두 가지가.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합니다. 이 연사 목청높여 외칩니다. 제발 ing의 명사정법, 형용사정법, 부사정법으로 해주세요. 국민 청원을 넣어야 되나? 청와대에다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명사, 형용사, 부사정법으로 명칭을 바꾸지 않은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선생님, 제가 영어 공부 열심히 그동안 해서 단어도 많이 외웠고 독해도 좀 하고 문법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귀가 안 뚫리네요. 절대 안 들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듣기 요게 정말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마디로 TV 박기범 강사입니다. 오늘은요. 듣는 게 정말 안 늘어요. 리스닝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오늘 확실하게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대로 실천하세요. 그럼 들립니다. 제가 토익에 나오는 지문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얼마나 들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Good morning, everyone. A quick update regarding the client onboarding workshop scheduled for Thursday. We're moving it from room 2B to the main conference hall on the 4th floor to accommodate a larger group. Also, please arrive 10 minutes early so we can test the equipment and make sure your presentation files load properly. If you have any conflicts or need assistance, email operations by the end of today and we'll try to arrange alternatives. 이번에는요, 이 지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빨리 읽을 수 있는지. 자, 두 가지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원어민들이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 그 시간은 정확하게 몇 초 걸렸죠?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들려주는 리스닝이 들릴 리가 있겠어요? 읽는 게 이렇게 느린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시간을 시각적인 정보로 공부를 해오신 거예요. 화면을 보고 공부를 하셨고 책을 읽을 때도 눈으로 보잖아요. 리스닝은 신호 자체가 음성 신호예요. 시각 정보와 음성 신호 정보는 전혀 다른 퀄리티를 갖고 있죠. 우리가 더 익숙한 건 뭐예요? 시각 정보죠. 근데 익숙한 시각 정보도 빠르게 처리가 안 되는데 익숙하지도 않은 음성 신호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처리를 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듣기가 안 되는 분들은 듣기만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귀만 안 뚫린 게 아니에요. 읽는 속도도 현저히 느릴 거예요. 읽고 나서 이런 건가 세워라 내워라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제가 이해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스피드예요. 스피드. 읽자마자 바로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굳이 친절하게 리딩 강의를 통해서 소설도 읽어주고 시사 독해도 해보고 그러는 거예요. 적어도 눈으로 읽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듣기는 전혀 another 레벨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선생님 저는 토익 봤는데 리딩보다 리스닝 점수가 훨씬 좋은데요. 리딩 못해도 리스닝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토익은요, 원래 각 섹션당 100문제씩 하죠. 리딩 100문제, 리스닝 100문제. 그리고 각각 495점 만점이에요. 리딩보다 리스닝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총점이요, 500점에서 600점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리딩 250점 맞고, 리스닝 330점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리스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리딩을 더 못하는 거지. 대충 이런 건가 싶어 때려 맞추는데 리스닝에서 운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리스닝은 워낙 시간도 짧고 발음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요. 답을 고르는 거를 막 꼬진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얼추 들으면 알 수 있는 수준에서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리스닝을 좀 더 잘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리딩만 추가하고 판 사람들, 리스닝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점수가요. 리딩 490점, 5점 깎이고 리스닝 한 400점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한 890, 900 이래. 이런 분들은 리스닝 공부 조금 더 하면 만점 받는 거예요. 제 주장은 리딩을 빨리 읽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리스닝은 이제 완벽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리딩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은요. 리스닝 백날 들어보세요. 맨날 잘 찍었네 못 찍었네 그것만 따지게 될 거예요. 듣기만 연습한다고 쪽집게처럼 그것만 향상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어떤 분들은요. 선생님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리고 발음도 너무 뭉개져가지고 못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속도가 빠르면요. 당연히 못 알아듣는 부분이 더 늘어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너무 빠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뭐 거기다 사투리도 섞여 있고 억양도 이상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한국 사람도 제주도 가면 못 알아듣잖아. Where the players at? He's being tough back inside. What? Rudy. Tough back inside. What? He's being tough Timmy's back over here. inside. What'd he say? Rudy, you speak English? Rudy! Huh? Oh, you do? Then what happened? All the fans come on the pitch, they go off, go back inside.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 속도가 빠른 문제도 여러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미 제가 영어의 비밀 강의에 올려놓은 귀 뚫는 방법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그 강의를 한번 다시 보시고 보신 분들 또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빈칸에 비워져 있다란 얘기는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from my 이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from my가 뭐지 from my가 뭐지 나 귀가 안 뚫려서 듣지 말라고 발음을 뭉개는데 자꾸 그게 집착하지 마라. 들리지 않는 부분은 추론하는 거고 들리는 부분에 집중해라. 들리는 부분이 키워드니까. 결국 속도에 적응을 못하는 이유는요. 듣지 않아도 되는 것과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에 구분을 두지 않고 그냥 무작정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말도요. 모든 한마디 한마디를 다 들으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 정신병원 가요. 말이라는 건 맥락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맥락을 쭉 따라가는 그 논리적 흐름 속에서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제가 취사 선택을 해야 돼요. 억양을 강조했잖아. 이 말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정신병원 이것만 듣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뇌가 음성 신호를 인지를 한 후에 모든 말을 레코딩 하듯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이건 맥락상 이 말이 중요한 거구나 이게 딱딱 꽂혀놓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것들만 논리를 세워서 기억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맥락에 따라서 키워드들만 머릿속에 딱 정리해놓고 나머지는 논리로 해결을 한다고 추론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럼 이 감은 어떻게 생기느냐?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 읽기 속도를 향상시켜야 돼요. 큰 소리로 빠르게 읽고 머릿속으로는 그 빠른 속도에 직독직해가 되도록 계속 반복해야 돼요. 같은 텍스트를 10번, 20번, 100번 읽으셔야 돼. 뇌가 이해하는 속도와 내 입이 최대한 빨리 읽는 속도가 일치되어서 소리로는 막 읽으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내용이 다 떠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뇌가 이렇게 맥락을 잡는 훈련 자체가 안 된 분들이 있거든. 이런 분들은 말을 해도 앞뒤가 안 맞는 말을 막 하는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남의 말도 그렇게 들어요. 나는 A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A-로 이해하는 거야. 그거 어떡하겠어. 그 뇌가 그렇게 그냥 접수를 해버리는 걸. 이런 분들은 이 맥락을 잡는 훈련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이 강의는 제가 시크릿 리딩 강의에다가 그리고 발음이 너무 막 뭉개지고 날리고 씹고 물고 뜯고 이래서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당연하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쓰기는 학문이라고 써놓고 우리가 학문이라고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학문은 구멍하고 구분이 안 되잖아. 음성신호로는. 근데 우리는 구분하죠.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대학교 얘기하고 논문 얘기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구멍 얘기할 일은 없잖아.
그래서 학문이라고 들어도 우리는 그것이 학문이라고 뇌가 접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맥락을 빨리 잡아내는 훈련이 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하나요? 이 발음을 뭉개고 여는 법칙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는요, 전부 다 발음하기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말하기 편하려고 저절로 자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학문은 앞으로 학문 이렇게 하지 말고 학문으로 읽으세요. 문과는 문과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문과라고 하세요. 이걸 외우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잖아. 연음 법칙을 나는 왜 공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이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연음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발음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발음이 뭉개지는 법칙은 이미 또 제가 영어의 비밀 강의 올려놨죠. 제가 올려놓은 그 내용만 아시면은요, 왜 발음이 뭉개지는지 이해하실 수 있고요. 그 정도의 규칙을 여러분들이 알고 스스로 많이 소리내서 읽으시다 보면 귀도 자연적으로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많이 텍스트를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그냥 안 하셔서 그래요. 그게 정답이에요. 무조건 소리내서 많이 읽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것이 선생님 쉐도잉이라든지 딕테이션 등등 이런 거 학습법 이런 거 효과가 있나요? 얘기를 하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쉐도잉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이제 내 생각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거기 꽂혀가지고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하자 그러고 혼자서 막 초식에 1분 뭐 10분 이렇게 정해놓고 혼자 떠든 연습을 막 했어. 그래서 쉐도잉을 해본 적은 없지만 뭐 한다고 해가 될 건 있겠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리내서 막 읽고 정확하게 직독직히 하고 단어도 많이 알고 문법도 어느 정도 좀 알고 그런 기초 없이 무조건 쉐도잉 하나만 갖고 영어 왕초보가 영어를 잘할 수 있다? 그거는 매우 일어나기 힘든 이야기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딕테이션 이것도 이제 영어 청취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솔직히 제가 해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들렸는데 뭐하러 쓰냐고. 철자 공부하는 거야? 그걸 왜 굳이 써야 돼? 머리로 이해됐으면 되지. 이해 안 됐으면 쓸 수도 없잖아 어차피. 안 들렸는데 어떻게 쓸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재미있으시면 하는 거지 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좀 필수적일 것 같긴 해요. 중급이나 좀 고급.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영어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싶은 거거든. 원어민들이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 똑같은 내용의 말을 내 편한 대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철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건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완벽한 실력을 키우는데 아주 좋죠. 근데 그거는 초급들한테는 그럴 일 없잖아요. 초급들은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의 문제니까. 들렸으면은 쓸 거고 쓸 수 있으면 뭐하러 써. 들렸는데. 안 들렸으면은 못 쓸 거니까 뭐 어차피 딕테이션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뭐 뭔 강사가 뭐 다 안 해봤대. 솔직히 저는요, 이 핵심이에요. 저는 리딩 하나를 소리내서 빠르게 반복해서 읽기.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한 지문을요 30분 넘게 반복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읽을수록 빨라지고요. 빨라지려면 발음이 좋아야 돼요. 연음이 일어나야 되고요. 발음이 후지면 읽다가 버벅거려요. 사실 많은 영어 천재들이 다들 책을 소리내서 많이 읽었다고 증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유학을 이제 막상 나가니까 확실히 내가 리스닝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좀 약하긴 약하더라고. 근데 이제 미국에 좀 살면서 수업 한 2학기 정도 들으니까 리스닝도 잘 들리더라고요. 아마도 그 리딩과는 다른 음성 신호에 조금 더 많이 노출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실력이 이제 옮겨간 것 같아요. 리스닝까지. 그래서 제 결론은요. 우선 완전 초보분들은 어휘, 문법 이런 기초를 많이 쌓으셔야 돼요. 그거는 시크릿 그래머에서 여러분들 꼭 쌓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리딩 지문을 소리내서 무지막지하게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무지막지하게. 원어민 발음, 억양 등등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제 수정을 조금 해 나가시면 더 좋고요. 당장 하세요. 시간이 30분밖에 없으시다 30분 동안 그거 하세요. 텍스트를 빠르게 보고 입으로 빠르게 발음하고 그걸 내가 귀로 듣고 그걸 한 번도 안 틀리고 지문 하나를 끝까지 읽을 수 있다?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 뇌에 다 들어간 거고요. 그동안 뇌는 충분히 훈련이 된 거예요. 귀가 안 뚫리시는 분들은 많이 읽으세요. 끝!